안녕하십니까, 알림의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 최근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다녀왔습니다. 건투를 빈다라는 김어준 총수의 책을 직접 가져갔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왔는지 자세한 내용은 내일 금요일 오후에 공개가 되니까요.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선일보의 황당한 보도에 대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조선일보가 무너져도 한참 무너졌네요. 이 박근혜 정권 때에 600배나 되는 그런 통제 수준을 보여줬다는 보도인데요. 개천절에 광화문 일대를 봉쇄했던 통제 수준이 박근혜 때랑 비교해서 지금 경찰 병력 숫자가 600배까지 차이가 났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정말 코믹하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때는 국민들 입을 막기 위한 거고 실제로 명박산성도 그런 의미였죠. 지금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극기 세력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다녀도 그걸 가지고 저렇게 산성을 쌓은 것처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걸 두고 저렇게 터무니없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인용해서 보도하는 걸 보면서 네티즌들은 폭소를 한 겁니다. 옛날에 그런 영향력, 그런 건 전혀 볼 수 없는 대목이죠. 심지어 지금 이 당직병과도 이런 논쟁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선일보 기자가 탈영 표현이 없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현병장은 탈영이란 표현을 안 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조선일보 기자가 기사용어로 정리하면서 탈영과 다름없는 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이죠. 지금 그래서 저렇게 현병장 측과 조선일보 간에 저렇게 논쟁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네티즌들 또한 조선일보 세상이 변하는 줄 모르고 가짜뉴스 근거 없이 이렇게 배설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선일보 폐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역시 조선은 기자가 소설 쓰는구나. 이런 반응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심지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가 문자를 보낸 걸 저렇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지금 이 김봉현 그리고 라인 관련해서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는 건데, 이에 조국 전 장관은 황당무계한 주장인 바 이러한 허위사실을 보도해서 나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 조선일보와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이걸 가지고도 얼마나 장난질을 많이 칩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을 두고도 되게 왜곡해서 제목을 뽑기도 하고, 그게 그들의 특징 아닙니까? 같은 사안을 두고도 전혀 다른 식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제목을 뽑아버리는 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박국희 기자가 바로 이 사람이죠. 실효여가 무려 356개나 되고요. 가짜뉴스, 악의적 헤드라인, 사실 왜곡 등으로 리포트러시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조선일보의 신뢰가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저렇게 코믹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조선일보의 어떤 영향력, 몇십 년 전에는 이게 굉장히 영향력도 크고 또 파급 효과도 컸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완전히 그냥 개그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답장이 친필이 아니라 타이핑이라고 분통 터뜨린 유족,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댓글이 무려 15,000개가량 달렸습니다.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을 보면,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공무 수행하다 숨진 줄 알겠다, 무슨 순국 열사라도 되냐, 친필 편지까지 바라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이런 댓글들이 압도적인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망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픈 문제지만, 그것과 이렇게 친필이 아니라 타이핑이라면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헐뜯고 심지어 막 하태경씨, 반기문씨랑 손잡고 이런 거랑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도 해외 정상에게도 타이핑 편지를 보낸다, 논란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애초에 이렇게 논란이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총공세에 나섰는데, 최근에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천준호 의원, 신동근 의원이 국회의원 박덕흠 징계안을 직접 제출하고 오기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공수처 완성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다라며 공수처가 집주인을 석 달이나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과천에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공수처
추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검사실과 수사관의 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또 수사관과 피조사자가 각자 이중 모니터를 통해 진술하는 대로 기재되는지를 즉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이상한 짓을 하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리고 조사실에서는 조사 과정이 영상 녹화가 되도록 설계해서 인권 침해 또한 감시 감독할 수 있고, 이런 공직 부패 비리 사정기구가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또한 공수처 건물을 찾아서 검찰개혁, 국민열망 이렇게 뜨거운 적 없었다 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26일이라는 구체적 마감 시한을 공표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이 후보자 지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지난 96년 이후로 벌써 24년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적폐 기득권 세력들은 공수처를 미루고 있죠. 심지어 지금은 7월달에 공수처가 설치가 되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 시한을 공표를 한 거고요. 특히 민주당은 11월 중에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한 어제가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은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촛불이 없었더라면 검찰개혁 법안은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결국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인 것이죠. 수사기소권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대공수사권 이관 등등 지금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조국 전 장관의 입장도 이렇게 공개가 됐고요. 조국 전 장관의 불쏘시개의 역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노고를 절대 잊어서 안 되고 명예회복에 저 또한 적극적으로 계속 나설 예정입니다. 실제로 그 일환으로 이렇게 조국 일가의 대응을 하나하나 요약하고 있죠. 17번째 대응이 가장 최근 버전입니다. 문갑씨, 공병호 씨를 명예훼손으로 직접 고소한 것이죠. 반면 윤석열 패거리들은 몰락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한동훈 씨 또 진천으로 좌천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공수처 설치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한마디로 공수처 설치되면 모든 검찰이 하루아침에 바뀌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우리의 힘을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한마디로 공수처 설치 11월 중에 본격적으로 출범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또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늘 역사는 그렇게 발전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꾼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 그런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만들어서 계속 정치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최근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박시영TV, 새날 청국장 등에서도 청년 양성 그리고 이 일배 대응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도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전하고 있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현안에 맞춰서 적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배에 대한 대응, 이게 단순히 국민의힘 20대 지지율이 낮다,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젊을 땐 누구나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란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건 내일 다스베이다에 나온 이후로 또 총수가 저한테 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베이다 공개된 이후에 이 내용은 조금 더 자세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총수의 건투를 빈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